점심시간이었어요. 편의점 안은 따뜻했습니다. 정수는 민준이와 함께 김밥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민준이가 스티커를 붙이며 웃었죠. 할머니, 오늘 별 2개 받았어요. 그래, 잘했네. 평온한 오후였습니다. 정수는 카운터로 돌아가 CCTV를 확인했어요. 매일 하는 일이었죠. 화면을 되감았습니다. 어젯밤 영상이 나왔어요.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2시쯤이었어요. 편의점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정수는 화면을 멈췄어요. 익숙한 실루엣이었습니다. 비에 젖은 남자였어요. 문 앞에 오래 서 있었죠.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기만 했어요. 얼굴은 절반만 보였어요.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알 수 있었어요. 시간 표시가 보였습니다. 새벽 3시 12분. 정순의 손이 멈췄어요. 마우스를 놓았습니다. 할머니? 민준이가 불렀어요. 정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죠. 카운터 옆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포인트 카드 영수증이 있었습니다. 1년 전 서정이 받았던 거였어요.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봤어요. 어제 청소할 때 주웠던 것이 있었습니다. 구겨진 신분증 사진이었어요. 정수는 그것을 펼쳤습니다. 흐릿했지만 알아볼 수 있었어요. 동우였습니다. 정수는 다시 CCTV 화면을 봤어요. 남자는 여전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30분 넘게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빗속으로 사라졌죠. 정수는 프린터 버튼을 눌렀어요. CCTV 화면이 출력됐습니다. 조용히 지갑 안에 넣었어요. 민준이가 다가왔어요. 할머니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왜 그래요? 아니야. 괜찮아. 정수는 웃으려 했어요. 하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온했던 일상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이제부터는 용서의 자격조차 없는 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세탁소 사장이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정순 씨, 혹시 어제 새벽에 뭐 이상한 거 없었어요? 무슨 일인데요? 세탁소 사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제 새벽에 편의점 앞에서 누군가 오래 서 있었어요. 1시간은 넘게 있었던 것 같던데. 정순의 손이 멈췄어요. 세탁소 사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새벽에 일 끝나고 지나가다 봤거든요. 비 오는데도 계속 서 있더라고요. 혹시 이상한 사람 아닌가 싶어서요. 아, 네. 확인해 볼게요. 세탁소 사장이 나간 후 정수는 카운터에 앉았어요. CCTV 캡처 화면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지갑 안에 넣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버려야 하는 건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죠. 문이 열렸어요.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키 큰 남자였어요. 정수는 순간 놀랐습니다. 뒤에서 보니 그 실루엣과 비슷했거든요. 하지만 돌아선 얼굴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손님이 음료를 샀습니다. 계산하고 나갔죠. 정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착각이었습니다. 1시간 후 또 문이 열렸어요. 이번엔 배달 기사였습니다. 역시 비슷한 키에 비슷한 체격이었어요. 정수는 자꾸 그 CCTV 속 남자와 겹쳐 보였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정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어요. 정수는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음료수 사이에 뭔가 떨어져 있었어요. 종이 조각이었습니다. 정수는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반쯤 찢어진 거였죠. 계좌명이 보였어요. 한동우. 정순의 손이 떨렸어요.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언제 떨어진 걸까요? 어제? 그제? 아니면 그 새벽? 정수는 종이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민준이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서정이 왔어요. 알바를 마치고 민준이를 데리러 온 거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왔어? 서정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문자 알림이었습니다. 서정이 화면을 확인했어요.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정순이 물었어요. 서정이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채권 추심 문자였어요. 내용이 보였습니다. 보증인 한동우, 소재 파악 중. 연락 바랍니다. 서정이 작게 말했어요. 또 시작이네요. 자주 오니? 요즘 더 자주 와요. 전 남편 찾는다고요. 정수는 주머니 속 통장 사본을 만졌어요.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조용히 있어야 할까요? 서정이 민준이 손을 잡았어요. 집으로 가려는 참이었습니다. 서정아. 네. 정수는 입을 열려다 멈췄어요. 서정이 기다렸습니다. 아니야. 조심해서 가. 네. 들어가세요. 서정과 민준이가 나갔어요. 정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카운터에 앉아 통장 사본을 다시 꺼냈어요. 계좌명을 봤습니다. 한동우. 그리고 CCTV 캡처 화면을 꺼냈어요.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봤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경비 아저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경비 아저씨가 커피를 샀어요. 계산하면서 말했습니다. 정순 씨, 요새 편의점 앞에 수상한 사람 본 적 있어요? 정수는 깜짝 놀랐어요. 왜요? 순찰 돌다 보니까 며칠 전부터 이 근처에서 배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CCTV 보니까 새벽에 자주 나타난대요. 누군데요? 잘 모르겠어요. 얼굴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모자 눌러 쓰고 다녀서요. 경비 아저씨가 나갔어요. 정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밤이 깊었어요. 손님이 뜸해졌습니다. 정수는 CCTV 모니터를 계속 봤어요. 밖이 보였습니다. 비는 오지 않았지만 어두웠어요. 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계속 화면을 봤어요. 혹시 그 실루엣이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해서요. 새벽 3시가 됐어요. 정수는 여전히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화면 구석에 그림자가 지나갔습니다. 빠르게 지나가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정수는 화면을 되감았어요. 다시 재생했습니다. 누군가 편의점 앞을 지나갔습니다. 멈추지는 않았어요. 그냥 지나갔죠. 하지만 그 뒷모습이 익숙했습니다. 정수는 화면을 멈췄어요. 출력 버튼을 눌렀습니다. 프린터에서 사진이 나왔어요. 흐릿했지만 실루엣은 보였습니다. 정수는 그것을 지갑에 넣었어요. 첫 번째 사진 옆에요. 불안했습니다. 예감이 좋지 않았어요. 밖을 봤어요. 여전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알고 있었어요. 그가 가까이 있다는 걸요. 사흘이 지났어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경찰차 한 대가 편의점 앞에 섰어요. 정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경찰관 2명이 내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잠깐 여쭤볼 게 있어서요. 젊은 경찰관이었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최근 이 근처에서 전직 회사원 사기 사건 용의자가 목격됐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CCTV 좀 확인해도 될까요? 정순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사기 사건이요? 네. 투자 사기건입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에요. 경찰관이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혹시 이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정수는 사진을 봤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동우였습니다. 몇 년 전 사진이었지만 분명했어요. 정장을 입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언제쯤 찍은 사진인가요? 정순이 물었어요. 경찰관이 대답했습니다. 한 3년 전쯤 됐을 겁니다. 그때는 회사원이었거든요. 근데 1년 전부터 종적을 감췄어요. 피해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억 단위라고 들었습니다. 정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경찰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최근 이 동네에서 목격됐다는 제보가 있어서요. CCTV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시죠. 정수는 경찰관을 카운터 안으로 안내했어요. CCTV 모니터를 켰습니다. 경찰관이 화면을 확인했어요. 며칠치 영상을 빠르게 돌려봤습니다. 여기 CCTV 몇 대 있나요? 2대요. 근데 한 대는 며칠 전부터 녹화가 잘 안 돼요. 어느 쪽이요? 저쪽 사각지대요. 뒤쪽 문 쪽이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참을 화면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의심스러운 사람 보시면 연락 주세요. 명함을 건넸어요. 정수는 받아들었습니다. 경찰관들이 나갔어요. 정수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서정이 왔습니다. 민준이와 함께였어요. 어머니, 응. 서정이 민준이를 카운터 안으로 보냈어요. 숙제를 시키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정순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아까 경찰 왔었죠? 봤어? 네. 멀리서 봤어요. 무슨 일이에요? 정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러다가 경찰관이 놓고 간 사진을 꺼냈습니다. 서정에게 보여줬어요. 서정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 사람. 응. 동우야. 왜요? 무슨 일로요? 사기 사건이래. 용의자래. 서정은 사진을 보며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어요. 그 사람 아직 살아 있었네요. 그러게.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도 몰랐는데. 서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순이 말했습니다. 살아있다면 책임져야지. 책임이요? 그 사람한테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그래도 어머니. 서정이 정순을 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 이미 포기했어요. 그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기대 안 해요. 정수는 서정의 손을 잡았어요. 서정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민준이가 안에서 불렀어요. 엄마, 이거 어떻게 해? 응, 간다. 서정이 손을 빼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정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서정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정수는 카운터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통장에 돈이 들어왔어요. 얼마? 30만 원이요. 근데 이상해요. 왜? 송금자가 없어요. 무기명 입금이래요. 정순의 손이 멈췄어요. 언제 들어왔는데? 오늘 새벽 3시요. 새벽 3시 CCTV에 그림자가 지나간 시간이었습니다. 서정아, 그거 쓰지 마. 네. 일단 그냥 놔둬. 누가 보낸 건지 확인될 때까지. 네. 전화를 끊었어요. 정수는 CCTV 화면을 다시 켰습니다. 오늘 새벽 영상을 찾았어요. 3시쯤 화면이었습니다. 역시 누군가 지나갔습니다. 빠르게 지나가서 얼굴은 안 보였어요. 하지만 손에 뭔가 들고 있었습니다. 핸드폰 같았어요. 정수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출력했어요. 3번째 사진이었습니다. 지갑이 두꺼워지고 있었어요. 불안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알고 있었어요. 그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건 미안함의 표시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일 수도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어요. 정수는 문을 잠그고 불을 껐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혹시 누가 따라오는 건 아닌지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리는 조용했어요. 정수는 빠르게 걸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야 숨을 돌렸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웠어요.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정수는 커튼을 쳤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동우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정수는 매일 밤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 그림자가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해서요.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고 그림자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지나가는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정수는 그렇게 생각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무거웠습니다. 새벽 2시 40분이었어요. 편의점 문을 닫을 시간이었습니다. 정수는 계산대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불을 끄려는데 유리창 너머로 누군가 보였습니다. 남자였어요. 편의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순의 손이 멈췄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유리창에 얼굴이 비쳤습니다. 동우였어요. 1년 전보다 훨씬 초췌했습니다. 뺨이 꺼지고 눈빛이 흐렸어요. 머리는 길게 자라 있었고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비에 젖어 있었고 손에는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움직이지 못했어요. 동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동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이 지났습니다. 정순이 문으로 다가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 동우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정수는 대답하지 않고 동우를 바라만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정수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앉아. 정순이 의자를 가리켰어요. 동우가 앉았습니다. 종이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거 뭐야? 보여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동우가 봉투를 열었어요. 서류 몇 장을 꺼내서 정순에게 건넸습니다. 첫 번째 서류였어요. 정순은 받아들었습니다. 사망진단서였어요. 한기태, 동우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네, 3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요양병원에서요. 정순의 손이 떨렸어요. 기태는 정순의 남편이었습니다. 오래전에 헤어졌지만요. 어디서? 요양병원이요. 제가 못 찾았어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정수는 서류를 내려놓고 두 번째 서류를 받습니다. 빚 독촉장이었어요. 금액이 컸습니다. 이건 뭐고? 제 빚이에요. 아직 못 갚았어요. 얼마나 되는데? 2억이요. 정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동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서정이한테 간 빚도 제 거였어요. 제가 책임져야 하는데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 거야? 네. 정수는 세 번째 서류를 봤어요. 사진 한 장이 끼어 있었습니다. 옛날 사진이었어요. 기태와 어린 동우가 함께 찍은 거였습니다. 저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동우가 작게 말했어요. 정수는 동우를 봤습니다. 묻지 마. 지금이라도 왔으면 그게 시작이야. 시작이요? 책임지는 시작. 동우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서정이었습니다. 서정은 문가에 서서 동우를 봤어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나가세요. 서정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동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서정아, 나가라고요. 서정이 소리쳤어요. 동우가 일어섰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면 다해요? 1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나도 힘들었어. 힘들었다고요? 당신이 힘들었으면 저는 뭐예요? 민준이는요? 동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안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물컵이 떨어지는 소리였어요. 세 사람 모두 돌아봤습니다. 민준이가 서 있었어요. 카운터 뒤에서요. 민준이는 동우를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아니, 어렴풋이 기억나는 얼굴일 수도 있었습니다. 민준아, 동우가 다가가려 했어요. 서정이 막아섰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내 아들이야. 아들이면 왜 버렸어요? 동우는 말문이 막혔어요. 서정이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민준아,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민준이가 작게 물었어요. 엄마, 저 아저씨 누구야? 서정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순이 민준이에게 다가가서 민준이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준아, 이리 와. 할머니랑 안에 있자. 서정과 동우만 남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동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정아, 나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이제 듣기 싫어요. 알아. 근데 할 말이 그것밖에 없어. 서정이 고개를 저었어요. 동우가 봉투에서 서류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이거 뭔데요? 아버지 아파트 계약서야. 서정이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확인했습니다. 한기태 명의였어요. 오래된 아파트였습니다. 이게 왜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나한테 남기신 거야. 근데 나, 동우가 말을 멈췄어요. 서정이 물었습니다. 상속 포기 안 했죠? 못했어. 서정은 서류를 던져버렸어요. 동우의 발 앞에 떨어졌습니다. 당신 아버지 장례는 치렀어요? 못했어. 재산만 챙기고요. 동우는 대답하지 못하고 바닥을 봤습니다. 서정이 말했어요. 나가세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서정아. 민준이 아빠 아니에요. 이제 서정이 돌아서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동우는 혼자 남았어요. 정순이 나왔습니다. 동우를 봤어요. 오늘은 가. 어머니. 갈 곳 있어? 동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정순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가. 내일 다시 와. 네. 동우가 나갔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뒷모습이 작아 보였어요. 정수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었습니다. 아파트 계약서였어요. 한기태, 옛 남편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정순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안으로 들어갔어요. 서정이 민준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잠들어 있었어요. 괜찮아? 네. 서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순이 서정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힘들었지? 네. 서정이 눈물을 흘렸어요. 조용히 울었습니다. 정수는 아무 말하지 않고 그냥 옆에 있어줬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었어요. 정수는 동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늘 밤 10시에 와. 편의점으로. 네, 어머니. 정수는 서정에게도 연락했어요. 오늘 밤 와야 할 것 같아. 민준이는 집에 재우고. 무슨 일이세요? 얘기해야 할 게 있어. 저녁 10시였어요. 편의점 문을 닫았습니다. 손님을 받지 않았어요. 카운터 위에는 영수증이 쌓여 있었어요. 정순이 오늘 하루 정리한 거였습니다. 하얀 종이 더미가 불빛 아래 놓여 있었어요. 계산대에 불빛만 켜져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어두웠어요. 문이 열렸어요. 서정이 먼저 왔습니다. 어머니. 응. 안에 들어와. 서정이 카운터 안으로 들어왔어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10분 후 동우가 왔어요.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어머니,
들어와. 여기 앉아. 동우가 서정 맞은편에 앉았어요. 세 사람이 카운터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정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끝내자. 할 말 다 하고. 서정이 동우를 봤어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퇴직금까지 가져갔죠. 동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서정이 말을 이었습니다. 시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찾아갔죠? 돈 받으러요? 그게 아니야. 그럼 뭔데요? 동우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서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릴 그렇게 만들고도 양심이 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요. 서정이 소리쳤어요. 영수증 더미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얀 종이들이 흩어졌어요. 동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서정을 봤습니다. 다 갚으려 했다. 정말이야. 거짓말 그만해요. 거짓말 아니야. 일자리 찾아서 다 갚으려고 했어. 그래서요? 갚았어요? 동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서정이 비웃었습니다. 못 갚았죠. 아무것도 안 했죠. 그게 죄가 됐을 줄은 몰랐어. 동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정이 말했습니다. 죄가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가족 버리고 도망가는 게 나도 힘들었어. 당신만 힘들었어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정순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만해. 둘 다 조용해졌어요. 정순이 동우를 봤습니다. 동우야, 내 어머니,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 네. 그럼 말해봐. 동우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가족을 버렸어요. 그것만이야? 책임을 안 졌어요. 정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우를 계속 봤습니다. 돈보다 무거운 게 뭔지 알아? 가족이야. 동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순이 말을 이었습니다. 돈은 갚으면 돼. 근데 가족은 다시 만들 수가 없어. 어머니, 넌 그걸 버렸어. 동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서정이 그 모습을 봤어요.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어요. 정순이 서정을 봤습니다. 서정아. 네. 너도 할 말 있지? 서정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러다가 말했습니다. 전 더 이상 기대 안 해요. 그 사람한테는. 그래도 할 말은 해야지. 서정이 동우를 봤어요.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준이 아빠 노릇 포기한 거죠? 동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서정을 봤습니다. 아니야. 그럼 뭔데요? 나 다시 시작하고 싶어. 늦었어요. 서정아. 민준이는 이제 당신 없이도 잘 살아요. 저도요. 동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계산대 위 포인트 적립기 화면이 깜빡였어요. 0원이 떴다가 100원이 됐다가 다시 0원이 됐습니다. 불안정하게 깜빡이고 있었어요. 세 사람 모두 조용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동우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서정아. 두 사람이 동우를 봤습니다. 나 마지막 선택만 남았어. 무슨 선택? 정순이 물었어요. 동우가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요. 상속포기 서류였어요. 동우가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아버지 아파트 포기할게요. 뭐? 원래 서정이 몫이었어야 해요. 제가 가질 자격 없어요. 서정이 서류를 봤어요. 정순도 확인했습니다. 서명 다 했어요. 서정이 이름으로 바꿀 거예요. 왜요? 서정이 물었어요. 동우가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밖에 못해서요. 이것밖에 못해서요. 서정은 서류를 보며 말이 없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순이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우야. 네. 이게 끝이 아니야. 알아요. 시작이야. 책임지는 시작. 동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순이 서정을 봤습니다. 서정아, 넌 어떻게 할래? 서정은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직은.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 정순이 일어섰어요. 바닥에 떨어진 영수증을 주었습니다. 오늘은 이만 끝내자. 너희도 생각 좀 해봐. 서정이 일어났어요. 동우도 일어섰습니다. 세 사람은 편의점 밖으로 나왔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서정이 먼저 돌아갔어요. 동우는 정순을 봤습니다. 어머니, 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일단 여기서 자. 네. 편의점 안에 이불 있어. 오늘 밤만 여기 있어. 어머니, 내일 얘기하자. 오늘은 쉬어. 정순이 돌아섰어요. 동우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정순은 집으로 가며 생각했어요. 동우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까요?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정수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게 가족이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서정의 집 아침 식탁이었습니다. 민준이가 밥을 먹고 있었어요. 서정은 반찬을 놓으며 민준이를 봤습니다. 민준아, 많이 먹어. 네. 민준이가 숟가락을 들다 멈췄어요. 서정을 올려다 봤습니다. 엄마. 응? 어제 그 아저씨. 서정의 손이 멈췄어요.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예요? 서정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민준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우리 집 사람이야? 아니야. 민준아. 엄마는 아니래요. 근데 할머니는. 민준이가 말을 멈췄어요. 서정이 민준이 앞에 앉았습니다. 민준아, 그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서정은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민준이가 말했어요. 엄마 힘들면 안 물어볼게요. 민준아. 괜찮아요. 민준이가 다시 밥을 먹었어요. 서정은 민준이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오후였어요. 정수는 편의점을 열었습니다. 동우는 아침 일찍 나갔어요. 일자리를 알아보러 간다고 했습니다. 정수는 동우에게 교통비를 줬어요. 이거라도 쓰고 다녀. 어머니, 감사합니다. 동우가 나간 후 정수는 편의점을 정리했어요. 카운터를 닦다가 스케치북을 발견했습니다. 민준이가 두고 간 거였어요. 펼쳐봤어요.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별 3개였어요. 노란색으로 그린 별이었습니다. 별 밑에 글씨가 있었어요. 민준이가 쓴 거였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 정순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민준이는 아직 아빠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아빠를 원하고 있었어요. 오후 3시였어요. 편의점. 앞에 경찰차가 섰습니다. 정수는 창밖을 봤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경찰관 2명이 내렸어요. 지난번에 왔던 그 경찰관들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경찰관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사람 말이에요. 혹시 또 본 적 있으세요? 정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경찰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 근처에서 목격됐다는 제보가 또 들어왔거든요. 아, 그래요? 네. 신고된 사람이라 찾고 있습니다. 정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경찰관이 명함을 다시 건넸습니다. 혹시 보시면 꼭 연락 주세요.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경찰관들이 나갔어요.
정수는 그 자리에 서서 숨을 돌렸습니다. 동우를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숨겨야 할까요? 정수는 알 수 없었어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저녁이었어요. 서정이 민준이와 함께 왔습니다. 어머니, 응 왔어? 민준이가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어요. 정순이 서정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아까 경찰 왔었어. 서정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래요? 동우 찾고 있대. 신고 들어왔다고. 어떻게 하지? 서정은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도. 두 사람은 말이 없었어요. 민준이가 안에서 불렀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정순과 서정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민준이가 스케치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제가 그렸어요. 별 3개 그림이었어요. 정순이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별이요. 할머니, 엄마, 아빠.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서정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정순이 민준이를 안아줬어요. 예쁘게 그렸네. 네. 민준이가 서정을 봤어요.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서정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요. 민준아, 아빠랑 같이 밥 먹고 싶어요. 서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순이 민준이를 자기 쪽으로 돌렸습니다. 민준아, 네, 할머니. 밥 먹을 땐 다 가족이야. 네, 같이 밥 먹으면 가족인 거야.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할머니 말이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정순이 서정을 봤어요. 서정도 정순을 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어요. 무언가 결정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밤 10시였어요. 동우가 돌아왔습니다. 뒷문으로 조용히 들어왔어요. 어머니, 왔어? 네. 동우의 얼굴이 어두웠어요. 정순이 물었습니다. 일자리는? 못 구했어요. 경력이 끊겨서. 동우가 말을 흐렸어요. 정순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우야. 네. 오늘 경찰 왔었어. 동우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널 찾고 있대. 네. 어떻게 할 거야? 동우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말했습니다. 자수할게요. 진짜? 네. 도망 다니는 거 지쳤어요. 그리고 동우가 주머니에서 뭔가 꺼냈어요. 민준이가 그린 별 그림의 사진이었습니다. 서정이 보내준 거였어요. 이거 보니까요. 더 이상 도망치면 안 되겠더라고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민준이한테 떳떳한 아빠가 되고 싶어요. 늦었지만. 그래. 그게 맞아. 동우가 눈물을 흘렸어요. 정순이 동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일 함께 가자. 경찰서에. 어머니도요? 응. 혼자 보내면 안 되잖아. 동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밤이 깊었어요. 정수는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동우는 경찰에 자수할 거예요. 그리고 책임을 질 거예요. 용서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발짝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정수는 동우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이 조용했어요. 동우는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정순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경찰서 앞에 도착했습니다. 동우가 차에서 내리지 않았어요. 한참을 앉아 있었죠. 동우야. 네. 후회하니? 동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이제라도 해야죠. 그래.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렸어요. 경찰서 문 앞에 섰습니다. 동우가 심호흡을 했어요. 들어가자.
정순이 먼저 문을 열었어요. 동우가 따라 들어갔습니다. 민원실이었어요. 경찰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동우가 입을 열었어요. 자수하러 왔습니다. 경찰관이 동우를 봤어요. 신분증을 요구했습니다. 동우가 건넸어요. 한동우 씨 맞으시죠? 네. 경찰관이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형사가 나왔습니다. 한동우 씨죠? 네.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 동우가 정순을 봤어요. 정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녀와. 나 여기 있을게. 어머니. 괜찮아. 가. 동우가 형사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어요. 정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정수는 계속 기다렸습니다. 2시간이 지났어요. 동우가 나왔습니다. 형사와 함께였어요. 어머니. 응. 형사가 정순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조사는 끝났습니다. 구속영장은 신청할 예정이고요. 며칠 안에 법원 심사 받으실 겁니다. 네. 오늘은 집에 가셔도 됩니다. 출석 요구 있으면 연락드릴게요. 동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정순과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에 탔어요. 동우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구속될 것 같아요. 알아. 죄송합니다.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편의점 앞에 섰어요. 동우가 내렸습니다. 정순도 따라 내렸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네. 편의점 문을 열었어요. 서정이 안에 있었습니다. 민준이도 함께였어요. 서정이 동우를 봤어요. 동우도 서정을 봤습니다. 왔어요? 응. 민준이가 동우를 봤어요.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동우가 무릎을 꿇었어요. 민준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민준아, 아저씨 아니야. 그럼 뭐예요? 아빠야. 민준이가 동우를 가만히 봤어요.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빠? 응. 미안해. 너무 오래 못 봤지.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우가 민준이를 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정이 민준이를 뒤로 당겼어요. 민준아, 저쪽에 가 있어. 네. 민준이가 카운터 안으로 들어갔어요. 새 얼음만 남았습니다. 서정이 동우를 봤어요. 자수했어요? 응. 언제까지 있을 수 있어요? 모르겠어. 며칠 안에 영장 나올 거야. 서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우가 말했습니다. 서정아, 나 감옥 가도 너희는 자유로워야 돼. 무슨 소리예요? 이건 내 죄야. 너랑 민준이는 상관없어. 서정이 웃었어요. 쓴웃음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소리예요? 진심이야. 진심이면 왜 진작 안 했어요? 동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서정이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진심, 이제 안 믿어요. 정순이 두 사람을 말렸어요. 그만해. 둘 다. 조용해졌어요. 정순이 동우를 봤습니다. 동우야, 이게 도망이니? 선택이니? 선택이요. 확실해? 네. 책임지는 거예요. 정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우가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요. 아파트 계약서였어요. 서정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 정리했어요. 서정이 명의로 넘겼어요. 서정이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확인했습니다. 상속폭이 서명도 했고요. 제 도장도 찍었어요. 서정의 손이 떨렸어요. 서류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당신, 이러지 마세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야. 이렇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용서는 못 받을 거야. 알아.
동우가 눈물을 흘렸어요. 서정도 울었습니다. 정순이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동우가 카운터로 갔어요. 주머니에서 포인트 카드를 꺼냈습니다. 낡은 카드였어요. 카운터 위에 내려놓았어요. 이거 뭔데? 정순이 물었어요. 동우가 대답했습니다. 제 포인트 카드요. 예전에 쓰던 거. 왜 내놔? 이거 제 마지막 결제예요. 동우가 카드를 밀었어요. 정순 앞으로요. 민준이한테 줘요. 아빠가 남긴 거라고. 정순은 카드를 집어들었어요.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120원이 남아 있었어요. 고작 이것밖에 없네. 네. 제가 가진 게 이것밖에 없어요. 정순이 카드를 스캔했어요. 계산대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삑. 결제음이었어요. 화면에 잔액이 떴습니다. 0원. 정수는 카드를 동우에게 돌려줬어요. 민준이한테 직접 줘. 제가요? 응. 동우가 카운터 안으로 들어갔어요. 민준이가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네. 이거. 동우가 카드를 건넸어요. 민준이가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빠 포인트 카드야. 내가 가지고 있어. 왜요? 아빠가 내 곁에 없어도 이거 보면 생각나라고. 민준이가 카드를 봤어요. 그러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동우가 민준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민준이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CCTV 모니터 불빛이 깜빡였어요. 녹화 중이었습니다. 그 순간이 기록되고 있었어요. 동우가 밖으로 나왔어요. 정순과 서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볼게요. 어디가? 일단 집에요. 머물 곳이 없어서. 정순이 열쇠를 꺼냈어요. 편의점 뒷방 열쇠였습니다. 여기 있어. 영장 나올 때까지. 어머니. 혼자 두면 또 도망갈 것 같아서. 동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열쇠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이 동우를 봤어요. 한참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이제 시작한 거니까. 응. 서정이 민준이를 데리고 나갔어요. 정순도 정리를 끝내고 나갔습니다. 동우는 혼자 편의점에 남았어요. 카운터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동우는 눈을 감았어요. 긴 여정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영장이 나왔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경찰차가 편의점 앞에 섰습니다. 동우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요. 정순이 함께 나왔어요. 서정도 민준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형사 2명이 차에서 내렸어요. 한동우 씨 준비되셨죠? 네. 동우가 밖으로 나왔어요. 서정과 민준이가 편의점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동우를 봤어요. 무슨 일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아빠가 어디 가는 거라는 건 알았습니다. 아빠, 응, 어디 가요? 동우가 무릎을 꿇었어요. 민준이와 눈을 맞췄습니다. 아빠 잠깐 갔다 올게. 언제 와요? 좀 오래 걸릴 거야.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우가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꽉 안았어요. 미안해, 민준아. 괜찮아요. 민준이가 작게 말했어요. 동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형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출발해야 합니다. 동우가 민준이를 놓았어요. 일어섰습니다. 서정을 봤어요. 서정아, 고마워. 여기까지 와줘서. 서정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동우를 봤습니다.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동우가 경찰차로 향했어요. 뒷좌석에 탔습니다. 민준이가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아빠. 동우가 창문 안쪽에서 손을 댔어요.
민준이 손과 마주보게요. 아빠, 다음엔 같이 밥 먹자. 동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꼭 같이 먹자. 경찰차 시동이 걸렸어요. 사이렌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빨간불이 돌았습니다. 차가 천천히 출발했어요. 민준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빠 안녕. 동우도 창문 안에서 손을 흔들었어요. 차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빗소리가 들렸어요.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슬비였어요. 서정이 민준이를 안았어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언제 와요? 좀 있으면 와. 많이 기다려야 돼요? 응, 많이.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정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정순이 두 사람을 봤어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어요. 카운터 위에 동우의 포인트 카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두고 간 거였어요. 정수는 카드를 집어들었어요. 민준이에게 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정과 민준이가 들어왔어요. 민준아, 이거. 네. 내 카드 두고 갔어. 민준이가 받아들었어요. 카드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책갈피로 쓰려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응? 아빠 힘들어요? 정수는 대답을 망설였어요. 민준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빠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야. 그럼 왜 가요? 아빠가 잘못한 게 있어서야. 그걸 고치러 가는 거야.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서정이 민준이를 데리고 나갔어요. 정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CCTV 모니터를 봤어요. 녹화 중이라고 떠 있었습니다. 방금 전 장면이 기록됐을 거예요. 정수는 녹화 버튼을 눌렀어요. 재생했습니다. 경찰차가 출발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민준이가 손 흔드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화면이 흑백으로 전환됐어요. CCTV 영상은 항상 흑백이었습니다. 색이 없었어요. 정수는 화면을 멈췄어요. 동우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창문 안에서 우는 모습이었어요. 출력 버튼을 눌렀어요. 사진이 나왔습니다. 정수는 그것을 봉투에 넣었어요. 언젠가 동우에게 줄 거예요. 이날을 잊지 말라고요. 계산대를 정리했어요. 영수증이 쌓여 있었습니다. 어제까지의 거였어요. 정수는 영수증을 한 장씩 찢었어요. 찢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과거를 정리하는 소리였어요. 끝내는 소리였습니다. 빗소리가 커졌어요. 정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어요. 편의점 네온 사인이 빗물에 반사됐어요. 오렌지색과 파란색이었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말했어요.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작게요. 죄는 감옥이 가져가도 사랑은 남는다. 그 말이 빗소리와 섞였어요.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정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동우는 죄를 짊어지고 갔어요. 하지만 사랑은 여기 남았습니다. 민준이의 마음에, 서정이의 마음 한구석에요. 그리고 정순의 마음에도요. 정수는 불을 껐어요. 편의점 문을 잠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비를 맞으며 걸었어요. 우산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걷고 싶었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회색빛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이었어요. 새벽이었어요.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지만 곧 밝아질 거예요. 정수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어요. 눈을 감았어요. 피곤했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웠습니다. 동우는 떠났어요. 하지만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책임지러 간 거였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시작이요.
정수는 그렇게 생각하며 잠들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추석이었습니다. 명절이었지만 갈 곳은 없었어요. 정순도 서정도 민준이도요. 세 사람은 각자의 집에 있었습니다. 저녁 6시였어요. 정순이 편의점 앞에 작은 테이블을 폈습니다. 접이식 테이블이었어요. 의자도 꺼냈어요. 3개였습니다. 냄비에 어묵국을 끓였어요. 편의점 안에서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컵라면도 준비했어요. 마트에서 사온 송편도 종지에 담았습니다. 소박한 명절 밥상이었어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서정이 민준이와 함께 왔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추석인데 밥은 먹어야지.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송편이다. 그래, 많이 먹어. 세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어요. 편의점 네온사인 아래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봤어요. 미소 지으며 지나갔습니다. 따뜻한 풍경이었거든요. 할머니,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정순이 민준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서정은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밥을 다 먹었어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사진 찍어요. 사진? 네. 우리 셋이요. 정순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세 사람이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이 찍혔어요. 세 사람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어요. 프린터를 켰습니다. 사진을 출력했어요. 영수증 용지에 사진이 인쇄됐어요. 정순이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봐. 우리 가족 사진. 민준이가 받아들었어요.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거 어디 붙여요? 안에 붙이자. 세 사람은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어요. 정순이 벽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예전에 CCTV 모니터가 있던 자리였어요. 이제는 모니터를 치웠습니다. 대신 코르크보드를 걸었어요. 정순이 사진을 핀으로 고정했어요. 가족 사진이 벽에 걸렸습니다. 민준이가 가방을 뒤적였어요. 그림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것도 붙여요. 별 3개 그림이었어요. 노란색으로 그린 거였습니다. 어디 붙일까? 유리창이요. 민준이가 유리창을 가리켰어요. 정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네. 테이프를 꺼냈어요. 민준이 그림을 유리창에 붙였습니다. 밖에서 보니 예뻤어요. 네온사인 불빛과 어우러져 반짝였습니다. 민준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이거 계속 붙여둘 거예요? 응, 계속. 좋아요. 서정이 창밖을 봤어요. 별 그림이 보였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정순이 서정의 손을 잡았어요. 서정이 정순을 봤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뭐가? 모든 게요. 정순이 웃었어요. 서정도 웃었습니다. 민준이가 카운터로 갔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포인트 카드를 꺼냈어요. 할머니, 이거 찍어봐도 돼요? 응, 해봐. 민준이가 카드를 스캔했어요. 계산대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삑. 화면에 잔액이 떴어요. 0원이었습니다. 모두 사용됨이라고 표시됐어요. 민준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0원이에요. 그래. 다 썼네. 아빠가 다 쓴 거예요? 응. 내가 잘 쓰라고 남긴 거야. 민준이가 카드를 보며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언제 와요? 정순과 서정이 민준이를 봤어요. 서정이 대답했습니다. 좀 더 기다려야 해. 많이. 그럼 아빠 오면 같이 밥 먹어요? 응. 그때 되면 같이 먹자.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카드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밤이 되었어요. 서정과 민준이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수는 혼자 편의점을 정리했어요. 테이블을 접고 의자를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리창을 봤어요. 민준이가 붙인 별 그림이 보였습니다. 세 개의 별이었어요. 할머니, 엄마, 아빠. 정수는 조용히 말했어요. 포인트는 영원이 되었지만 마음은 다시 채워졌습니다. 네온 사인이 깜빡였어요. 오렌지색과 파란색이었습니다. 정수는 불을 껐어요. 문을 잠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진짜 별이었어요. 세상 모든 아버지의 선택이 더 늦기 전에 돌아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의 의미를 다시 찾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따뜻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